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영화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오늘 해석해볼 영화는 아리에스터의 유전과 미드소마입니다. 유전의 경우에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 문제에 의해서 가족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월성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여기 작중 어머니가 미니어처를 만들잖아요. 미니어처라는 건 내가 만드는 생산물이고 생산자는 생산물에 대해서 초월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영화 초반부에 우리가 영화로 들어가는 과정을 미니어처처럼 표현해 놨습니다. 음산한 음악을 깔고 마치 작중에서 주인공 가족을 괴롭힌 악마의 시선인 것처럼 저희가 3인칭으로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초월적인 요소는 오컬트입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컬트의 문제는 초월적이라고 부르기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초월적인 요소는 이런 오컬트의 제물이 된 이유가 유전, 즉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유전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중 인물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이나 분노,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즉 현대 가족의 파멸은 초월성과 그런 초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개인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중 나타나는 악마는 파에몬인데요. 그는 재물과 관련된 악마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초월성을 이루는 기반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걸 교환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다가 비싼 것 같으면 펩시를 마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더 능력이 좋거나 임금이 싼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자본주의는 기득만 동등하다면 언제든 상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도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상품이 되려고 하고 더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덕분에 파이몬은 가족을 재화로 교환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 상징하는 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즉, 가족이란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어 대체할 수 없었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이몬은 이마저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준비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사실 유전이 아닙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미드소마인데요. 왜 미드소마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 이야기가 필요하냐 하면은 미드소마의 시작이 현대 가족의 파멸, 즉 가족의 집단 자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데니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가족을 모두 잃습니다. 첫째로 그의 가족은 실제로 자살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남은 관계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인데 그들은 은밀히 데니를 대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니는 여기서 대체 가능한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데니는 이 영화 속에서 치유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원시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타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타유는 원시 사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철학자입니다. 바타유가 말하는 원시 사회의 특징은 현대 사회처럼 금기와 위반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는 금욕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권장되지만 원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의 재화는 모두 태워버리기도 하고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인신공양을 하며 인적 자원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즉 바타유가 말하는 과잉 소비라는 것은 현대 사회와 대비되는 원시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는 남는 잉여제화로 돌아갑니다. 잉여제화가 자본을 이루고 자본이 공장을 만들고 공장이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커집니다. 바타유가 보기에 이러한 자본의 과잉은 광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원시사회는 이런 잉여재화를 태워버립니다. 잉여재화를 태워버려서 재화가 계속해서 굴러가는 순환을 막습니다. 이로써 서로를 대체하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남는 재화가 없으니 대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타요는 잉여를 태양 에너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태양이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내리쬐기에 사람들을 광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 부족은 그러한 광기를 인신공양, 즉 과잉 소비를 통해 해소합니다. 이는 미드소마 속 백야 현상과
백여 현상에 대한 인신공양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백야란 낮과 밤의 분절과 순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라는 단위가 없어져 버린 미쳐버린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과잉 소비를 일으켜 재물을 바치고 다시 순환을 되돌려 넣습니다. 네, 죽음입니다. 신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곰의 죽음, 그리고 신만큼이나 신성한 인간의 죽음이 이 광기를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스스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이 노인들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순환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처럼 개인과 개인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집단이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수단의 일부로 여깁니다. 이들에게 재물은 대체될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신성하기에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성한 것이 또다시 자기 집단의 일부로 순환되기 때문입니다. 즉, 데니는 자기 가족의 죽음이 영원한 고통이자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에게 삶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데니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대체하고 다른 여자와 동침했지만 호르가 사람들은 그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데니는 원시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었기에 이미 그들 자신과 구분되지 않는 자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데니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소중했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 스스로의 관계를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니의 길을 넘어서 90년마다 열리는 축제의 여왕이고 순환되는 원시 문화의 일부면서도 전체인 집단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리에스터는 유전을 통해서 개인이 서로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좌절과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상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미드소마는 전통적 가족상이 파괴된 개인이 원시사회로 돌아가 과잉 소비를 하여 개인이라는 단위를 잃어버리는 대신 자신의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로 보여주지요. 즉, 순수하게 긍정될 수 없고 현대인이 보기에 괴기스럽고 섬뜩하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살해당한 현대인은 우리에게 원시사회로 돌아가 느끼는 안정이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시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이 되면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